질병 손목 통증. 특히 손목 사용이 많은 주부들은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인데요. 시큰대고 아프고 있어요. 여기에서 양쪽 여기. 손목인가 여기 마디 있는 데가 약간 지끈지끈 거리면서 이렇게 콕콕 찔리는 느낌이죠? 여기 있어. 아파. 어머니 손목 진짜 아프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요? 이렇게. 많이 아프셨구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까지 했다는 주부. 수술에 이르는 경우는 그리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만난 한 주부. 고된 가사일로 얻은 손목 통증을 견디다 못해 얼마 전 양손을 모두 수술하게 됐다는데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수술 전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오른쪽은 거의 뭐 신경이 완전 마비 상태. 마비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신경 마비 상태까지는 아닌데 여기도 굉장히 심한 상태. 심각했네요. 수술 전 주부의 손목은 신경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요. 특히 오른쪽 손목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쪽인데. 그 원인은 일명 손목 터널이라 불리는 수근관에 있는데요. 손목뼈와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수근관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좁아지면 손의 기능과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을 압박해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심할 경우엔 근육의 위축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리고 욱신욱신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아려요. 네. 그리고 손 안에 모래알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모래알이 박히는 거. 네, 만져보면 모래알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손목을 받아요. 안 쓰고는 살 수가 없네. 시기를 놓친 탓에 수술은 했지만 한쪽 손목은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주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렇게 무서운 질환인지 몰랐습니다. 흉터도 크네요.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제때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고 합병증까지 생겨난 상태였던 거죠. 치료하면서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주무시는 것도 좀 편해지셨나요? 네, 많이 힘들어. 이번에도 사실은 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 겁도 나고 시간적 여유가 애들 키우다 보면 집을 비운다는 게 주부로서는 좀 힘들어요. 네, 용기 내기가. 치료를 조금 놓친. 그때 했었으면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아야 그러게요. 않나 이런. 안타깝습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대부분은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다 갖고 계시네요, 주부들이 거의? 이제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손을 많이 쓰잖아요. 손목이나 손이나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목에 자극이 많이 가면 아까 했던 수근관 그러니까 터널, 손목 터널에 이제 부피가 이제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을 지나가는 힘줄이 있는데 힘줄도 좀 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경이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집안일로 한시도 숨 돌릴 틈 없는 대다수의 주부들. 하루 종일 빨래하랴, 밥하랴, 청소하랴 손목이 편안히 쉴 수가 없는데요. 밤만 되면 밀려오는 통증에 잠 못 이루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떡해. 과연 모두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요? 밤이 되면 더 아프잖아요.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주부 3명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손목에 힘이 풀려 물건을 떨어뜨려 본 경험이 있다는데요. 그 정도요? 심각하네요.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프시고 저릴 때도 있고 좀 시큰거리고. 손목이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인데요.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부어 있습니다. 부은 거예요. 신경 부종이 생겨 있고 신경 압박 증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로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그 자기의 그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한테 물 주다가 힘없이 그냥 놓친 거예요, 제가. 터널 증후군도 좀 미세하게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약간 부어 있는데요. 주의를 요하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인대 주변에 염증이 생긴 건초염 1명을 제외한 2명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하면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만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근력 약화가 생기고 감각 둔화가 좀 심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을 일찍 발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본인이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이제 압박하는 자세로 해서 한 30초 정도 있으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뭐 별로 느낌이 없지만 이 병이 있을 경우는 이제 손끝이 저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등을 맞대고 직각이 되도록 손목을 꺾어 1분간 버티는 건데요. 손끝이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손목을 탁탁 때려보는 건데요. 짜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밤이 되면 손목이 더 욱신거리거나 갑자기 손님이 빠져 물건을 잘 떨어뜨리거나 손가락의 일부가 시리고 저리거나 빨래나 걸레질 같은 반복 작업이 어려운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은 거를 해준다. 손목이 아플 경우 무리한 반복 작업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최근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의 장시간 사용이 손목에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 수는 약 40%나 증가했는데요. 평소 손목 통증이 심하다는 20대 대학생.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스마트폰을 동시에 보며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많이들 그러죠. 밥 먹을 때도 음식에 집중을 못하는 것은 물론 외출할 때도 스마트폰에 열중입니다. 사용 시간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떨까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무려 6시간을 넘었습니다. 아, 저랑 비슷하겠죠. 손목에 닿게끔 해서 1분간 유지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알려준 자가 진단법을 따라해보는데요. 네, 됐습니다. 오른손. 꿈틀대요? 잠잘 때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아파서 이게 손목을 그 베개 밑으로 넣으면 좀 이렇게 시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는 적도 있었어. 누워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행위는 한 손에만 하죠. 하중이 실려 손목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데요. 우리 솔직히 다 하는 거잖아요. 쉽고 간단한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법 같이 배워볼까요? 스트레칭을 우리가 꾸준히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그 근육과 힘줄에 대한 이제 붓는 증상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팔을 들고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꺾는데요. 이때 20초간 동작을 유지하면서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주먹을 쥔 손을 들고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꺾어 20초간 10회 반복합니다. 이거 시원한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손바닥을 맞댄 채 손을 배꼽까지 천천히 내립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손목 스트레칭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미리 예방하세요. 진짜 스트레칭 중요하네요.